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증시가 양털깎기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투자자들에 의한 주가 하락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공부 방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동일한 책을 보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저도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경험을 했었어요. 또 어떤 시험 때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어떤 때는 적당하게 공부를 했는데 또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런 현상 그러면 왜 생기느냐 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인데, 흔히들 우리 양털깎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도 화폐전쟁 책자에서 그 용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양털깎기라면 외국인들에 의한 국내 주식 공격적인 매도 내지는 공매도죠. 그런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더군다나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대부분이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적지 않고, 그 다음에 NFT 관련 주식도 적지 않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은 전혀 수반되지 않는 주식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니까, 그것을 이제 하는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거죠. 국내 투자자들은, 일반인들은 공매도도 안 되죠. 기관들은 되지만은 국내 기관들이 공매도 하는 사례는 그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흔히들 양털깎기라는 표현으로 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일단 외환시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매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환율이 지난해 3월부터 사실 올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내 외환 전문가들이 환율 전망에 실패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달러 약세 또는 원화 강세라고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대응을 못 해버렸죠. 그럼 당연히 기업은 영업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매출액에도 영향을 주고 영업 실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권 투자는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아직까지 매도 많이 안 했거든요. 소폭 매도는 했는데, 그것은 시장금리 상승하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파악을 해야지, 한국 경제가 끝났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하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양털깎기라는 표현보다는,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증시 환경은 그 중국 경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사실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10월부터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중국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우리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동일한 정시 환경이죠. 정권 전문가들은 매수 의견을 냈지만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건 해석이 다른 거죠. 아니면 모랄 해저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외국인 투자들에 의한 양털깎기라고 보기는 힘든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하는 방법을 그냥 문구 하나하나도 앞에 있는 얘기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정시 상황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환경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을 해가 이게 양털깎기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나 또 합리적인 투자자들에 의한
그 소극적인 대응 전략이냐? 저는 지난해 10월 이후 그 뭐 우리 코스피 지수를 당시 3200이었죠. 그래서 2800 내지 2500까지 6개월 전방치를 제시한 배경도 그건 중국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 주식이 너무 지나치게 오른다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영업 실적은 수반되지 않는데, 또 수반될 확률도 낮는데, 그런데 주가만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인데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거품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양털 깎기라기보다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동일한 정시 환경을 놓고 일반 애널리스트와 해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면 좀 실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양털 깎기는 아니에요. 그냥 주가 결정 원리를 존중하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 합리적인 투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보다는 수준이 높다 라는 얘기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불확실성은 지금부터 오히려 더 확실해지겠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환경도 나쁘고, 미국 경제 환경은 나쁜데 한국 경제만 나빠질 것 같아 가지고 한국 주식을 공매도 하고 또 한국 외환시장을 공매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 정시 나쁘고 미국 경제도 나쁘니 어쩔 수 없이 외국인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위험 관리, 미국에서도 공매도 많아요. 심지어는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까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도 10조 원 이상 공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 관리 차원으로 봐야 된다. 의도적으로 한국 경제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또 한국 경제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건 아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외환시장에서 알 수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환율이 외환위기로 발전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앞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대부채는 증가하지만은 장기부채라는 거죠. 장기부채는 좀 천천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단기부채는 곤란하겠죠. 바로 갚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시장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시장은 아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가계실질소득 감소와 유가 상승에 따른 가계실질소득 감소, 또 자금시장 경색 현상, 그 다음에 메타버스나 NFT 관련 주식과 같은 거품이 발생한 주식,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들이 부동산 광고 비중이 높은데, 부동산 시장이 2022년에는 지난해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광고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주식은 주가가 내려야죠. 주가는 가까운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방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실감이 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